자,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투자를 딱 볼 때 보통 감에 의존할 때가 참 많죠. 아, 이거 뭔가 잘 될 것 같은데. 뭐 이런 막연한 느낌이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느낌이 틀렸을 때 도대체 왜 실패했는지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. 그럼 진짜 전문가들은 어떨까요? 그 사람들도 그냥 감으로만 할까요? 절대 아니죠. 그들한테는요, 어떤 산업이든 그 속에 숨어있는 구조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아주 체계적인 방법이 있습니다. 오늘 바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. 사실 어떤 산업이든 상관없습니다. 그 경쟁 구도를 아주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이미 수십 년간 검증된 강력한 프레임워크가 있거든요. 그게 바로 경영 전략의 거의 뭐 전설이죠. 마이클 포터가 난된 5가지 힘 모델이라는 겁니다. 이 모델이 뭐라냐면요. 모든 산업에는 그 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5개의 힘이 있다고 딱 짚어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이해하면 저 산업은 왜 저렇게 돈 벌기 쉽지? 반대로 이 산업은 왜 이렇게 힘들지? 그 근본적인 이유를 그냥 꿰뚫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자, 지금부터 이 5가지 힘, 모든 산업의 판도를 결정하는 이 핵심 요인들을 하나씩 아주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.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질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. 네, 바로 이 5가지입니다.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올 위험, 고객의 힘, 부품을 대주는 공급업체의 힘, 우리 제품을 대신할 다른 무언가의 위협,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경쟁자들, 이 5개의 힘이 서로 막 밀고 당기면서 한 산업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죠. 자, 그럼 첫 번째, 신규 진입자부터 한번 볼까요? 첫 번째 힘은 신규 진입자의 위험입니다. 아주 간단해요. 새로운 선수들이 이 시장에 얼마나 쉽게 들어올 수 있는가 하는 문제죠. 만약에 특허라든가 어마어마한 초기 투자 비용 같은 진입 장벽이 아주 높다면 어떨까요? 기존에 있던 회사들은 정말 편안하게 이익을 지킬 수 있겠죠. 이걸 경제적 해자라고도 부릅니다. 두 번째는 구매자의 교섭력. 이건 바로 소비자인 우리, 즉 고객의 힘입니다. 고객들한테 선택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저 집은 더 싸던데? 하면서 가격을 깎거나 더 좋은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잖아요.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리기가 힘들어지는 아주 직접적인 압박이 되는 겁니다. 세 번째는 반대편 이야기, 공급자의 교섭력입니다. 우리 회사의 원자재나 부품을 대주는 그 공급업체들이 얼마나 힘이 세냐는 거죠. 만약에 우리한테 꼭 필요한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다면 그럼 그 회사가 가격을 올리겠다고 했을 때 안 돼요 라고 말하기가 정말 어렵겠죠. 기업의 이익을 그냥 쥐어짤 수 있는 겁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대체재의 위협입니다. 이건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랑 똑같은 걸 파는 경쟁자가 아니에요. 고객의 똑같은 필요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는 것들입니다. 예를 들어 영화관의 경쟁자는 옆 동네 영화관만 있는 게 아니죠. 집에서 편하게 보는 넷플릭스도 강력한 대체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자, 마지막 5번째 힘. 이게 아마 우리 눈에 가장 잘 보이는 걸 텐데요. 바로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입니다. 지금 현재 시장 안에 있는 회사들끼리 얼마나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느냐 하는 거죠. 이 경쟁이 너무 심해지면 결국 서로 막 가격을 내리는 치킨 게임으로 이어지고 그럼 결국 다 같이 수익성이 나빠지는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론은 이쯤 하고 이걸 실제 상황에 한번 대입해보면 훨씬 재밌겠죠? 우리 다 같이 시간을 거슬러서 2002년으로 가보겠습니다. 당시 한국 자동차 산업이 정말 격동기였거든요. 과연 이 5가지 힘이 그땐 어떻게 작용하고 있었을까요? 2002년 10월, 당시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온 보고서의 한 구절입니다. 경쟁 구도가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. 이 한 문장이 당시 시장에 감돌던 그 팽팽한 긴장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죠. 와, 이 숫자를 한번 보세요. 정말 극적입니다. 당시 시장의 절대 강자였던 현대차, 예상 성장률이 고작 1.5%예요. 그런데 GM에 인수된 대우차는 14%, 르노 삼성은 무려 25%가 넘는 폭발적인 성장을 예고하고 있었어요. 자, 이걸 폭터의 5가지 힘으로 보면 어떨까요? 기존 경쟁자 간의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해지고 또 GM이나 르노 같은 해외 거대 자본이라는 강력한 신규 진입자의 위협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는 걸 이 표 하나가 명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. 이렇게 자동차 회사들 사이의 경쟁은 그야말로 전쟁터였는데 그럼 그 시점에 고객들, 즉 소비자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? 놀랍게도 2002년의 고객들은
아주 강력한 구매자의 교섭력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.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증거입니다. 보세요. 2002년 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등록된 차량의 61% 이상이 5년이 넘은 낡은 차들이었어요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네, 맞습니다. 엄청나게 많은 잠재 고객들이 이제 슬슬 차 바꿀 때가 됐는데 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. 그들은 급할 게 전혀 없었어요. 서로 죽기 살기로 경쟁하는 자동차 회사들을 지켜보면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곳을 고를 수 있는 그야말로 막강한 힘을 가진 슈퍼갑이었던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산업 전체를 꿰뚫어보는 법을 배웠으니까요. 이제 이 분석적인 사고방식을 어떻게 우리 개인의 투자 결정에 적용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큰 그림을 보고 나만의 구체적인 행동 계획으로 바꾸는 거죠. 이 말 정말 그렇지 않나요? 우리가 마트에서 몇천 원짜리 장을 볼 때도 뭘 살지 꼼꼼하게 목록을 적어가잖아요. 그런데 훨씬 더 큰 돈이 들어가는 투자를 할 때는 왜 그냥 감에만 의존하냐는 거죠.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. 체계적인 점검, 즉 체크리스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. 그래서 제가 파일럿의 비행 전 체크리스트라는 걸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. 비행기가 이륙하기 전에 딱 5가지만 점검하는 거예요. 첫째, 임무정의. 내가 왜 이 투자를 하는지 목표와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는 겁니다. 둘째, 기체 점검. 내가 투자할 바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이 튼튼한지 뜯어보는 거죠. 셋째, 계기판 확인. 매출이나 부채 같은 핵심 재무 숫자를 꼼꼼히 체크하고요. 넷째, 하늘 관측.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트렌드와 경쟁자들을 살피는 겁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째, 날씨 파악. 지금 금리가 어떤지 같은 거시경제 상황까지 보는 거죠. 이 간단한 5단계만 거쳐도 큰 실수를 극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모든 내용의 결론은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. 그건 바로 구조화된 접근법이 가진 어마어마한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요. 우리의 목표가 미래를 100% 정확하게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. 그건 불가능해요. 그저 막연하고 위험한 감을 논리적인 분석의 틀로 바꾸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성공의 확률을 단 1%라도 더 높이는 것. 그게 핵심이죠. 그리고 그 작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. 자,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입니다. 지금 여러분이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산업은 어떤 건가요? 그 산업의 판도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은 오늘 우리가 배운 5가지 중에서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질문에 스스로 답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분석 능력은 한 단계 더 성장할 겁니다.